자, 우리 봅시다. 자, 275페이지 문제 13번. 등기 기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문제 13번과 관련돼서 우리 늘 이야기하잖아요. 자, 문제 13번은 우리가 어떤 걸 잡아야 돼? 부동산 등기란 누가 등기 간이해 주는 거죠. 등기 간이. 어디에? 등기소에서 어디에? 등기부라는 공적 정보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기록하는 것. 자, 등기부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거기에 이제 뭐다 토지와 건물이 있다라고 잡아놔야 되겠죠. 자, 토지는 다시 뭡니까? 대표적으로 표제부가 걸고, 건물에 대해서는 뭐다? 대표적으로 일반 건물과 집합 건물이 있죠. 일반 건물은 표제부가 걸고, 집합 건물은 한 동 전체 표제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집합 건물은 네 부분이 되고, 일반 건물은 세 부분, 토지 등기부는 세 부분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13번 보죠. 등기 기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등기부를 편성, 한 필의 토지 한 개의 건물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본다. 그래서 등기부의 편성 나오네요. 표제부에는 표제부 사실이죠. 그럼 접수 현일을 기록하나 접수 번호는 기록하지 않는다. 요 2번 지문은 특히 잘 살려놔야 됩니다. 우리 사실의 등기에서 대표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 바로 접수일자는 사실, 접수 번호는 권리거든. 그러면 권리는 기록되지 않는다. 그래서 2번 지문이 아직 상당히 우리 15회 때 기출 지문이면서 2.5점짜리가 된 지문입니다. 자, 계약상 공용 부분이죠. 계약상 공용은 툭 치면 노인정 관리사무소. 노인정과 관리사무소는 니께 내게 없다, 있다, 없다. 그러면 가공물건은 두지 않는다. 즉 표제부만 둔다. 맞네요. 표제부 등기가 대표적인 무슨 등기가 돼요? 바로 사실의 등기가 되죠. 그러면 이 지문은 이렇게도 변형이 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은 사실의 등기를 독립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게 바로 계약상 공용 부분을 지칭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3번은 어가 되네요. 자, 4번에 한 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은 각 구분 건물별로 1기록을 사용한다. 그렇지 않죠. 한 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각 걸고 전부를 1등기 기록을 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에 대해서 집합 건물은 네 부분이라는 걸 알았어야 돼. 고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5번에 구분 건물 등기기는 한 동 건물 표제부를 두고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각 얼굴을 둔다. 5번처럼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4번과 5번은 묶어서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4번은 X예요. 5번은 O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특히 자주 출제되는 것은 2, 3, 4, 5. 1번은 큰 문제가 없어요. 4개 지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눈여겨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문제 1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문제 14번에 대해서 등기부의 열람과 정명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은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 기록이 기록되어 있던 사항 전부 일부의 열람과 이를 정명하는 등기상 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등기 기록의 대표적인 부속 서류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할 수가 없어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2번 지문 체크해서 자주 출제되니까 대비해 두시고요. 3번의 대리인이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 서류를 열람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그 간안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해요. 자, 법정 대리인이라면 뭐예요? 대리인의 신분 증명서를 제공해야 되고 임의 대리인은 대표적으로 이임장을 제공해야 줘야 되겠죠.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한다. 만약에 똑바른 첨부 정보를 똑바로 제출해야 되는데 똑바로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 29조 각하 사유 중 9호 사유가 됩니다. 9호로 위반돼서 각하하게 되죠. 그러면 정답은 자 3번이 아니고요. 4번 보죠. 4번 지문에 보면 등기 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해서도 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죠. 전산화되기 때문에 이거는 상식적으로 문제를 풀어도 이런 것은 찍어 나가야 돼. 우리 더 배움이 뭡니까? 배우면 벌수록 더 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이 많이 생겨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더 배움이라고 지원님은 배워서 감을 더 세우자. 우리가 모든 걸 100% 알아서 문제 풀 수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 알아서 100점 맞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평감으로서 감을 배워야 돼. 그래서 더 배우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X가 되고요.
자, 5번에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 열람 신청은 관할 등기소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오케이. 정답은 4번입니다. 큰 문제는 없지만 특히 여기에서 꼭 기억해 둘 것, 특히 2번 지문에 대해서는 꼭 기억해 두시라는 거. 자, 15번 지문이 되네요. 자, 문제 15번은 요 전체적으로 요거는 좀 별표를 하나 넣고 요게 바로 뭐예요? 무인 발급기가 되네요. 무인 발급기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뭡니까? 이게 자판기가 돼요. 자판기. 그래서 우리 자판기가 자판기 그럼 뭡니까? 커피 자판기만 생각하지 말고 등본 자판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무인 발급기가 되죠. 자, 우리가 봅니까? 우리가 이제 대법원장하고 법원 행정처장을 좀 구분해 놓으라고 그랬죠. 대법원장은 중대장님, 법원 행정처장은 뭐예요? 인사 개념이야. 남자분들은요. 우리 형님들은 이제 자, 대법원장은 중대장님. 그 다음에 뭡니까? 법원 행정처장 인사 개념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누님들은 그러면 안살림은 뭡니까? 안살림은 누님이 하시고 그게 바로 법원 행정처장이 되고요. 바깥살림은 뭡니까? 남편이 하시죠. 그게 바로 대법원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무인 발급기는 뭡니까? 발급기 설치는 누가 하겠어요? 바로 살림살이를 도맡은 법원 행정처장이 해야 되겠죠. 무인 발급기 설치권자는 누구냐? 바로 법원 행정처장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말소상 포함만 우리가 뽑을 수 있다라는 거. 자, 봐봐요. 커피도 캔커피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믹스만 뽑아놓겠다.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빛이 반응도에서 따라서 달라지죠. 우리 등기상 전부 증명서 2개가 있어요. 현재 여상 등본하고 말소상 포함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말소 포함에 한해서입니다.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현금 자판기를 현금 아시죠? 캐시카드. 한 사람이 10억을 빼간다고 생각해 봐요. 뒤에 있는 사람은 못 빼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한을 둬야 되겠죠. 그래서 무인 발급기도 16장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거. 그 의미를 잡아두고 무인 발급기는 왜 설치해요? 등기소 2에서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면 등기소 2의 설치 장소를 정할 수 있다. 누가 정하느냐? 법원 행정처장이 정한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보죠. 무인 발급기에 관한 등기사항 정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법원 행정처장은 무인 발급기를 이용해서 등기사항 정명서의 발급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법원 행정처장이네. 무인 발급기는 등기소 2의 장소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설치 장소는 관할 등기소장이 정한다. 등기소장이 아니라 누가 정한다고 그랬어요? 법원 행정처장이 정한다고 그랬죠. 정답은 3번이 되고요.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을 받은 국가기관, 지자체, 그 밖에서는 관리하는 장소에 무인 발급기를 설치하여 등기사항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무인 발급기 설치, 관리 절차, 비용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애기로 정한다. 자, 그러면 정답은 3번인데 생각을 한번 해봐요. 1번과 4번이 있는데 1번과 4번이 법원 행정처장이라면 3번으로 찍는 것도 당연하죠. 그런 감을 자꾸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거. 자, 15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대표적인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6번이네. 자, 인터넷에 한 등기사항 정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등기사항 정명서의 발급 또는 등기 열람 업무는 등기소장.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요. 등기사항 정명서의 발급 또는 등기 기록의 열람 업무는 법원 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법원 살림살이는 누가 한다? 법원 행정처장. 1번이 틀렸고요. 자, 나머지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네요. 그래서 거기 5번을 한번 보죠. 인터넷을 열람을 서비스 상호 검색제 365일 24시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16번에서 굳이 본다면 우리 5번 지문에 대해서 뭐다 중요합니다. 5번 지문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어요. 1번 지문보다 5번 지문이 더 중요하다는 걸 확인해 달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대표적인 문제의 샘플 문제고,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유제 문제로서 이제 반복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문제 17번으로 가죠. 자, 이제 샘플 문제는 한번 다 풀어봤어요. 대명적인. 그러면 문제 17번부터 우리 한번 점검해보자.
부동산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등기 신청은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적에 저장될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접수 시기는 저장된 때. 2번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는 접수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효력 발생 시기는 접수한 때. 3번의 등기는 법률에 의한 부동산 물건 변동의 승인 요건 내지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 3번은 등기의 기능 186조로서 186조를 형식주의, 성립 요건주의, 효력 발생 요건주의 그 세 개는 기억해둬야죠. 4번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기법은 한 필의 토지, 한 개의 건물에 대해서 1기록을 사용하는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가 되죠. 상속 187조, 공용증서 당 187조. 이때 판결은 대표적으로 형성 판결을 지칭하고요. 경매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은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나.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상속 공용증서 판결, 경매 그 밖의 법률 규정에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그래서 처분 요건주의가 되겠죠. 고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여기에서 17번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1, 2, 3, 그 다음에 5, 요 4개 지문은 버릴 게 없어요. 자주 출제되는 거니까 1, 2, 3, 5, 요 4개 지문은 다시 한번 체크해서 리피트 하시라는 겁니다. 자, 문제 18번을 우리가 가시죠. 자, 문제 18번은 부동산 등기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등기 기록은 원칙적으로 한 동의 건물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사용하지만 일단 자르고요.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서 한 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한다. 그래서 전부라는 게 키워드고 앞 집합 건물은 한 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갖고 얼고 그래서 네 부분이 전부를 1등기 기록으로 본다. 이 해석이에요. 이번에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촉탁이 없으면 등기를 하지 못한다. 이 지문은 뭡니까? 바로 개시라는 걸 써놔요. 개시에 따른 분류로서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이 있는데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는 원칙,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이 신청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본기관의 직권 등기와 법원의 명령 등기는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된다. 이 소리. 그러면 3번은 맞네요. 자, 3번의 등기관은 등기 신청서에 기록된 사항이 실제적 내용과 맞는지를 심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잘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등기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말하며 애적으로 즉 실질적 심사주의가 있었는데 2011년 개정됨으로써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심사에 대해서 실질적 심사주의가 폐지됐다. 그러면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사항도 조사할 수 없다.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 심사주의가 폐지됐다. 맞는 문장이네요. 4번의 승립요건주의를 현행 민법하에서는 잘라요. 그러면 186조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도 등기하여 물건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틀렸죠? 이거는 186조와 187조를 어설프게 짬뽕시켜 놓은 거겠죠. 그러면 성립요건주의를 실은 현행 민법하에서는 이거는 186조예요. 우리는 법률 규정 그러면 민법 187조로서 단 처분하려면 마라, 등기하라. 고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어설프게 연결해놨네요. 자, 5번에 매수인이 등기 기록을 믿고 등을 믿고를 툭 치면 공신력. 우리 등기 공신력에 대해서는 불인정되죠. 고로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고로 등기 효력 중 공신력 불인정. 여기에서 뭡니까? 5번 지문에서 엑기스 지문은 믿고 이게겠죠. 믿고 공신력이라는 거죠. 자, 우리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력이 불인정되며 동산에 대해서는 공신력이 인정되죠. 툭 치면 선의 취득으로 빠져 들어가야죠. 고로 정답은 4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봐봐요. 우리가 어떤 단어가 있을 때요. 어떤 키워드, 중심키가 있을 때 옆으로 쳐보고 우로 쳐보고 그러니까 좌측 우측으로 쳐보고 밑에서 툭 쳐보고 위에서 툭 친 다음에 이런 것들이 틱틱 튀어나온다면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우리 학개론 선생님 한동균 교수님한테 배운 뭡니까?
바로 그게 탄력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문을 보면 비탄력적, 탄력적이 있는데 지문을 보면 탄력적으로 놀아야 돼요. 우리 학교는 교수님 훌륭하시잖아요. 탄력적, 비탄력적. 그걸 정확하게 잡아요. 농산물은 뭐다? 굶어 죽어도 농산물은 묵어야 되잖아. 그럼 농산물은 뭐다? 탄력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사치품은 어때요? 뭐 올라가면 안 사면 되죠. 그럼 거기는 뭐예요? 바로 탄력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의미를 잡아두면 돼. 그러니까 지문을 보면 우리가 지문을 보면 볼수록 탄력적으로 이 발생이 돼야 된다는 게 그런 의미로 본다면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현행 부동산 등기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문제 19번으로 이제 가봐야죠. 문제 19번. 자, 등기관이 입법한 처분에 대해서 국가 배상 책임에 대해서 부동산 등기법에 규정을 두고 있다. 어때요? X죠. 우리나라 등기관은 뭡니까? 부동산 등기법에 배상 규정이 없어요. 그럼 등기관을 툭 치면 어디로 갑니까? 바로 공무원으로 가. 공무원으로 가니까 공무원이 잘못했다. 국가 배상 책임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X다. 현행 부동산 등기법은 공동신청주의를 채택하고 맞네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후단이 틀렸네. 등기의 공신력은 불인정되겠죠. 그럼 1번은 결론적으로 X. 등기관의 심사 범위에 대해서 예의 없이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예의적인 실질적 심사주의가 있었는데 그거마저 폐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현행 부동산 등기법은 공동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자, 정전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 1번 지문에서 그게 뭡니까? 후자를 지워버려야 되겠네. 두 번째, 현행 부동산 등기법 공동신청주의를 채택하고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 두 번째는 줄이고 왜냐하면 튀었나 봐요. 여기에 3번 지문으로 갔다라는 거네. 그래서 3번 지문에 대해서는 뭡니까? 우리가 공신력이 불인정되겠죠. 그러면 3번도 틀렸다. 자, 4번의 등기 기록과 대장의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는 사실이 걸려요. 사실. 그러면 뒤에 대장이 달라붙어야 돼요. 소유자는 등기 기록을 기초로 대장상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에 대해서 신청할 수 없다라는 거네.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 거기 토지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그러면 그 뒤에 뭐예요? 대장이 따라붙어야죠. 4번은 X입니다. 자, 5번은 등기 기록과 대장상 소유자 표시 그러면 등기 기록상 소유자는 대장을 기초로 여기가 틀렸네. 대장을 기초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등기 기록을 기초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4번과 5번은 뭐다? 살짝 바꿔치기 해놨다라는 거네. 그러면 19번의 정답은 고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0번입니다. 자, 등기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부동산 채권인 임차권, 판매권은 채권임으로써 자르고요. 채권 맞죠? 자, 그러면 임차권, 판매권은 채권.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 19회 때 또 2.5점짜리가 되죠. 채권이 잠정 물건이 아닌 것을 골라라. 판매권. 이런 것들이 기초적인 의미면서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야죠. 임차권 설정 계약이나 판매 특약 시에 등기가 없이도 계약이 성립하나 이를 등기하면 제3자에게 그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긴다. 그래서 임차권, 판매권, 신탁 등기, 임의적 기록상, 채권, 담보권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 대항력가 맞네요. 자, 이번에 현대적 편성주의는 사람 당사자의 등기 신청의 시간적 순서. 이때 현대는 뭡니까? 우리 국사에서 우리 국사에서 맨 뒤에 보면 연대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거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역사를 적어간다. 이걸 편년체라고 그래요. 그럼 편년체와 관련돼서 우리 뭡니까? 편년체. 우리 조선 왕족실록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싹 적어가죠. 그게 대표적인 편년체가 됩니다. 그러면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등기부를 기록하는 것. 기록을 뭐라고 그래? 레코딩이라고 그래. 레코드라고 그러죠. 그러면 기록해 가는 거 ing 그랬으니까 뭐예요? 연대적 편성주의 레코딩 시스템이라고 그럽니다. 당연히 이제 뭡니까? 여기서는 만어가 나와요. 연대 그러면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역사를 편찬해 간다. 그러면 레코딩 그러니까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기록해가는 시스템 ing가 붙으니까 레코딩 시스템을 여기에 속한다. 연대적 편성주의가 영어로 레코딩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3번에 등기한의 고의 중대한 과실 툭 때리면 뒤에 구상권에 대해서 만약 고의 경과실까지 뭔가 국가가 구상권이 들어온다면 봐봐요. 등기하는 업무를 보는데 도장 하나 찍는데 덜덜덜덜덜 뜰까 합니까? 그러니까 경과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구상권을 치고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면 구상권에 대해서는 고의 중과실에 한했습니다. 맞네요. 자, 4번은 봅시다. 자, 부동산 표시의 등기. 부동산 표시의 등기는 권리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행해지지만 현행부동산 등기법 부동산 표시 등기를 독립적으로 등기할 수 있다. 즉 표제부를 말하고 있죠. 4번은 맞다. 자, 소유권 보전이네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고요. 각종 권리의 변경 등기는 기입 등기에 속한다. 기입 등기는 뭐예요?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하죠. 새롭게 기입해야 되는 거. 가구를 최초로 개설한다. 그렇다면 뭐예요? 소유권 보전 등기. A가 셉을 팔았다.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이전 등기해 주는 거. 그러면 각종의 권리의 변경 등기. 이거는 새롭다는 의미가 없죠. 대표적으로 설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권 보전과 소유권 이전 등기는 기입 등기에 속하나 각종 권리의 변경 등기는 새롭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정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이네. 21번은 요거는 우리가 15회 때 뭐예요? 15회 때가 워낙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15-1 추가 시험에서 우리가 출제된 대표적인 문제가 되겠네요. 이거는 다음 중 이거는 내용에 따른 분류 가로 안에 넣기를 할 수 있는가 물어본 거예요.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가 순서대로 작성해진 것은 이미 종료된 등기의 절차에 착오 이유가 있어 원시적 그러면 툭 치면 가로 안에 경정 등기로 가야 되겠죠. 밑에 후발적 그런가 변경 등기. 한편 일단 유하게 성립한 등기 전부가 부적법할 때 그럼 말소 등기가 되네. 근데 조심해야 돼요. 일부 멸실이야. 전부 멸실이야 멸실 등기가 되겠죠. 일부 멸실은 무슨 등기가 되죠? 변경 등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완성시켜보죠. 이미 종료된 등기 절차에 착오 또는 유류가 있어 원시적으로 등기 일부와 실체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를 무슨 등기라? 경정 등기라 하며 이는 불일치 사유가 원시적이라는 점에서 후발적 사유에서 그 일부만을 보장하는 변경 등기와 구별된다. 한편 일단 유하게 성립한 등기부의 전부가 후에 부적법하게 된 경우 말소 등기를 하게 되고 건물의 일부가 멸실할 때는 멸실 등기가 아니라 변경 등기가 되겠죠. 고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22번으로 가죠. 22번과 관련돼서는 역시 자, 문제 21번을 봤고요. 자, 문제 22번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22번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기입 등기란 그러면 새롭다. 앞에 새롭, 뒤에 새롭, 새 보여야 됩니다. 경정 등기란 그러면 일부 원시적 사유, 그래서 원시적 보여야죠. 사실의 등기란 부동산의 사항에 관한 등기로서 표제부. 그럼 사실은 표제부 등기를 사실의 등기라고 그러고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 그게 바로 뭐다? 표제부 등기죠. 그럼 사람의 뭐다? 신상명사서는 주민등록 초본에 나왔듯이 우리 부동산의 신상명사서는 어디에 나와 있다? 즉 표제부 등기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사실의 등기란 부동산의 사항에 관한 등기로서 표제부에 하는 등기다. 맞네요. 자, 처분 제한 등기인. 그러면 처분 제한 등기는 대표적으로 제가 가압류 가처분을 기억해 두라고 그랬어요. 이전 금지 가처분 등기가 격려되면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아니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들었었죠. 가처분 등기 후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가능하다. 왜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가처분 등기는 확정 판결이 아니므로.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의 말소 회복 등기는 등기사항인 뭐다? 찜해야 돼. 전부찜, 일부찜, 부적법하게 말소 언제나 하죠. 등기의 효력을 회복하게 하는 등기이고 말소 회복 등기가 되면 등기 말소 전의 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바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여기서 꼭 기억해 둘 거 일단 1번 지문 기억해 두시고 3번, 4번 이런 것들 꼭 기억해 두시라는 거 부탁드려요. 그래서 1번, 3번, 4번 요거 체크하세요. 특히 4번은 지금 23, 24, 25 지금 3년 차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23번 부기등기 형식으로 행한 등기. 이건 아까 별표 5개를 해줬죠.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툭툭 쳐봐줘요.
부기 등기 형식으로 행하는 등기가 아닌 것. 한매 특약 등기에 툭 쳐요. 그러면 정된 격으로서 부기 등기. 자, 전전세, 전세권을 제3자한테 넘겨준 전전세 부기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앞에 지상권이 붙었다. 그러면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 등기는 부기 등기요. 만약에 소유권을 목적으로 할 때는 그때는 주등기겠죠. 자, 4번에 가처분이 붙었다. 앞에 대가리에 소유권이 붙었다. 가처분 등기는 주등기. 자, 5번에 그 이해관계는 제3자의 승낙을 얻었대. 즉 저당권 변경 등기, 권리의 변경 등기는 이해관계의 승낙을 얻었다면 부기 등기가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됩니다. 요 5개 지문도 뭐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까 뭐 부기 등기는 별표 5개 놨으니까 요 지문 1번, 2번, 3번, 4번, 5번 5개 지문은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뭐 버릴 게 있다 없다 차이하셔야죠. 우리 계력이라는 거 있어요. 저조가 뭐요? 뭐 버리기는 아깝고 먹자니 뭐야? 먹자니 안 먹자니 먹을 게 없고 뭐 그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등기법도 한마디로 계력이 될 수 있어요. 왜 계력이 될 수 있어요? 먹자니 하자니 힘들고 안 하자니 버리기 아깝고 그게 바로 부동산 등기법의 계력적 측면입니다. 계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조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자 4개 지문은 뭐다 5개 지문은 버릴 게 없습니다. 먹어야 돼. 아무리 계력이라도 먹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5개 지문은 정확하게 분석해 나가야 된다. 자 24번입니다. 자, 부기 등기가 아닌 경우, 그러면 반대 해석해봐요. 주등기를 골라라. 그러면 일단 소유권을 골라보고, 아니면 전부를 골라봐요. 그러면 소유권 없네요. 근데 전부가 있네요. 5번에 보니까 전부 말소회복 등기,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주등기. 일단 여러 건 여러 개 피해야 되고요. 1번에 등기명인이 개명을 하는 경우,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언제나 부기 등기가 됩니다. 2번에 공유물을 분할하게 하는 약정을 툭 치면 부기 등기야. 지상권 이전 동그라미 앞에 지상권이 붙었다. 툭 쳐요. 부기 등기가 되네. 만약 이전 등기 앞에 소유권이 툭 치면 마다 그때는 주등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전 등기는 상황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 등기도 된다. 자, 저당권 설정 등기. 자, 끝에 이제 줄쳐놨으면 대가리에 전세권이 있네. 그럼 이때는 부기 등기가 되네. 고로 정답은 5번입니다. 자꾸 이렇게 우리 주등기, 부기 등기를 외울 게 아니라 주등기, 부기 등기를 분석하는 분석력을 키워달라는 겁니다. 정답은 5번이 되고요. 자, 25번입니다. 부기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그러면 기억에 설정 동그라미, 지상권에서 설정, 앞에다 하살표. 그럼 지상권은 용의권 설정이잖아. 용의권 설정은 언제나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주등기. 그럼 부기 등기로 실행된다. X. 기억은 X네요. 한매권 한매권하고 이전하고 잘라요. 한매권은 부기, 이전 등기도 부기. 그러면 부기로 실행된다. 맞네요. 변경 등기 줄쳐놓고 앞에 권리가 붙었네. 그러면 등기상 이해관계의 승낙을 얻었대. 부기 등기로 실행할 수 있다. 만약에 변경 등기 앞에 표제부가 붙으면 언제나 주등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맞다. 리얼의 한 개의 주등기에 대해서 여러 개의 부기 등기가 있는 경우 부기 등기 상환의 승인은 등기의 순서에 맞는다. 순서에 의한다. 리얼 맞네요. 자, 처분 제한 줄쳐놔요. 대가리가 소유권이 붙었다. 그럼 뭐다? 그때는 주등기가 되겠죠. 그러면 네 위험은 X. 문제 갑니다. 부기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묶인 것. 그러면 옳은 거에 틀린 거에 틀린 것만 묶인 것. 그랬으니까 기억하고 미흡.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재밌죠? 자, 26번 등기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등기는 내용에 따라서 기입, 경정, 변경, 종국. 여기에서 종국 등기는 빠져야 되겠죠. 종국 등기는 혈액에 따른 분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내용에 따른 분류. 2열반은 X다. 등기는 혈액에 따라서 종국 등기와 부기 등기로 구분된다. 부기 등기는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류야. 세트를 잘 해야 돼요. 우리 저번에 세트 잘 만들어 놓으라고 그랬잖아. 햄버거 주세요. 그럼 뭐 햄버거 가게에서. 그러고 음료는 뭐 할래요? 그럼 막걸리 주세요. 그러면 이 양반이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머릿속에는 세트가 구성돼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혈액에 따른 분류로서 그러면 종국 등기가 예비 등기가 세트겠죠. 그러면 예비 등기는 대표적으로 가 등기가 있겠죠. 부기 등기는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류로서 주 등기와 부기 등기가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2번은 X다. 3번은 등기의 형식에 따라서 독립등기, 독립등기를 주등기라고 그러죠. 자, 1, 2, 3, 4로 들어간 거 주된 등기. 2번 다음에 3번 독립번호를 포착한다. 독립등기. 새로운 번호를 포착한다. 신등기. 그래서 주등기, 독립등기, 신등기 같은 말이야. 부기등기로 구분하며 잘라요. 부기등기의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부기등기는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고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등기가 완료된 후 그 내용의 착오 유두고 착오 또는 빠뜨림이 있어 원시적으로 등기 일부 실체 관계 사이가 불치한 경우에 시정하기 위한 등기는 변경 등기가 아니라 일부 후발적. 그러면 일부 후발적 그러면 변경 등기지만 원시적 그러니까 경정 등기가 되겠죠. 4번은 X. 부동산의 전부 일부가 멸실될 때 멸실등기. 여기에서는 일부가 빠져야 되겠죠. 일부 멸실은 변경등기입니다. 전부 멸실만 멸실등기가 돼요. 그러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을 못 풀었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등기의 분류에서 가장 기초적인 문제거든.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따져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27번 우리가 한번 보죠. 다음 중 항상 언제나 부기등기 형식이어야 하는 거. 그러면 기억, 한매특약등기, 한매특약등기, 부기등기. 권리질권은 저당권을 목적으로 했으니까 권리질권은 부기등기.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요. 처분 제한 앞에 대가리에 소유권 A의 권리가 붙었다. 부기등기네. 자, 그러면 목적 앞에 소유권 A의 권리가 붙었다. 부기등기. 권리 변경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되죠. 자, 이전 등기 앞에 소유권 A 등기가 붙었다. 그러면 요거는 부기등기가 되죠. 처분 제한 등기 앞에 소유권 A가 붙은 게 아니라 소유권이 붙었다. 그러면 주등기가 돼요. 그러면 항상 부기등기로 이루어지는 것. 그러면 기억이 있고요. 니은이 있고 디귿, 니을, 미음, 비읍이 되겠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탄력 받았으니까 28번 하나 더 풀어보죠. 자, 부기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의 등기한이 부기등기할 때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한다. 다시 1, 다시 1 이렇게 붙이는 거죠. 부속 건물을 신축한 경우 변경 등기는 주등기한다. 부속 건물을 신축했다. 그럼 결론적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가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부동산 요거는 그렇게 해석해도 되죠.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다. 2번 맞네요. 전세권 설정 행위에 전전세 줄잖아요. 전전세. 그러면 전전세는 주등기가 아니라 부기등기. 여기에서 포인트는 전전세가 나왔다면 뒤에 주등기 요게 이제 키워드를 가서 점프해야죠. 그러면 전전세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가 아니라 부기등기가 되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변경 앞에 뭐가 붙었니? 전세권이 붙었다. 전세권은 변경 부기등기 하나. 등기상 이해관계인 제3자의 성락, 이에 대응할 수는 재판 등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지 못할 때 주등기. 그러면 4번도 뭐예요? 절대적 문제는 아니지만 완벽하게 약간 불완전하지만 틀린 지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5번의 부기등기에서 부기등기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의 판례이다. 수개의 부기등기도 가능합니다. 이 말은 28번과 관련돼서는 요거죠. 이게 부기등기야. 그러면 이 다시 1에 다시 1, 부기등기하면 부기등기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1에 다시 1, 이거 언제 다 읽을 거예요? 그러면 수개의 부기등기도 가능하다. 그렇게 해석해 주셔야죠. 2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84페이지 29번 여기까지 또 우리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29번 문제부터 계속적으로 풀어 나가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